예,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에 쏠려 있는 미국 대선의 지금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심한 말로 하면 국내 대선 못지않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현장 흐름과 함께 또 금융시장 영향 분석할 텐데요. 먼저 지금 판도가 좀 잡히고 있을까요? 현재 실시간 상황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 앵커 전해주세요. 네, 미국 대선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각 주마다 투표가 종료가 되면서 개표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죠. 일단 우리 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에 모든 현장 투표가 마감되지만 이번 대선이 현장 투표뿐만 아니라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로 다양하게 함께 이루어져서 상황은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표 현황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자료를 참고했고요. 사전 투표와 현장 투표에 대한 결과를 함께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이든 후보가 91명의 이 선거 인단을 가져가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56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전역 지도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우선적으로 개표가 완료됨에 따라서 어떤 후보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지 승리 판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이든 후보가 현재 우세한 지역인데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29명의 선거 인단을 보유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개표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 선거인단 38명을 걸치고 있는 텍사스가 현재는 바이든 후보의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일리노이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이 이 바이든 후보에 대한 득표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역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오클라호마와 캔자스, 미주리 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켄터키와 테너시, 엘러베마,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개표 상황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판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서부 지역이 차차 이 투표가 마감됨에 따라서 어떤 개표 현황을 발표하는지 이것도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0 US 일렉션 개표 현황 알려드렸습니다. 예, 개략적인 분위기 봤고요. 미국 대선 현황과 증시 영향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오셨고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편하게 질문에 상관없이 조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조언해 주시고요. 흐름을 좀 읽겠습니다. 먼저 지금 일부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고 역시 플로리다가 가장 관심 있게 지금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은데 최 고문님, 지금까지 나온 흐름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플로리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빨간색으로 좀 변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가슴 아픈 게 텍사스를 뺏겼어요. 지금 텍사스는 워낙 공화당 강세인 지역이고 그다음에 지금 스윙 보터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펜실베니아가 지금 조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고 오하이오가 지금 생각보다 바이든 쪽에 지금 일단 승기를 잡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만 아직까지 대개 4에서 5% 정도 지금 개표가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출구조사 이게 잘 안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3개 방송사에서 공동으로 출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누가 승리할 것인가 예측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현재 나와 있는 숫자들은 여러분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대개 이제 2016년도에는 4시 반쯤이면 후보 당선자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요? 예, 우리 시간으로. 4시 반, 예. 근데 요번에는 조금 더 길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출구조사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편 투표가 많으니까 그렇죠. 더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도 조금 이른 것 같군요. 예, 곽상준 부지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아닌데 전반적인 분위기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좀 판세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은 별로 없고 미국 시장을 통해서 읽어보면 오늘 아침 새벽에 끝나는 미국 시장은 마치 바이든이 된 것처럼 분위기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재정 부양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의 3조 달러까지 하지 않겠느냐라고 봤기 때문에 민주당이 된다면 채권 가격이 약세일 것이고 그다음 달러도 약세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당연히 할 수 있었고 오늘 새벽 마감은 그걸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플로리다 뒤집어지면서부터 지금 미국 선물 시장 쭉쭉 빠지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덕분에 또 한국 시장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런 걸 봐서는 역시나 처음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누구도 알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지금 현재로는 읽혀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흐름들 발라서는 뭐 좀 쉽게 결정되는 것 같지만 장중에 또 흔들리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새벽에 그렇게 바이든 우세로 끝났기 때문에 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충격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연입을 하면 달라진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짜리 급하게 올랐던 거 빠지는 정도,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다시 강세로 돌고 뭐 이런 정도의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최 고모님 원래 플로리다는 지금 뭐 트럼프가 스윙 스테이트인데 이 바이든 쪽에서는 플로리다를 버리더라도 어쨌든 펜실베니아 잡겠다 이쪽에 올인하는 모습은 플로리다가 트럼프로 가더라도 사실은 조금 또 뭐 예측했던 거와 달라지는 결과는 아니지 않는가요? 그렇죠. 지금 플로리다가 지금 뭐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플로리다 숫자도 많고 그러지만 플로리다를 만약에 바이든이 진다 그러면 러스트벨트 북쪽에 있는 세 개 주에서 하나 플러스 펜실베니아를 이기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자기들이 판세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나오는 거 아직 뭐 초기입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고요. 사실 이 서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주들은 다 지금 뭐 숫자도 많습니다만은 다 바이든이기 때문에 지금 뭐 색깔로 봐서는 빨간 게 유력해 보입니다만은 진짜로 우리 테스 형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승리의 여신도 지금 뭐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대요. 보면 지난 2016년도 그렇고 이게 미국의 지도를 모르고 색깔로 표시하면 분명히 보면 파란색이 많은 것 같은데도 숫자는 보면 트럼프가 되고 이런 거 보면 결국은 국민들의 그 표심 자체가 아니라 이 선거인단이 투표를 한다. 주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는 특별한 미국의 선거 방식 때문에 그런데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미국 대선의 특징,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하여튼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지금 538명의 선거인단을 먼저 뽑는 선거를 11월 3일 날 했고요. 이제 그분들이 12월 14일 날 각 주의 주정부 청사에 가서 이제 진짜 후보들을 뽑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월 6일 날 상하의원에서 이제 공식적인 당선 자가 확정이 되는 과정까지 가면 1월 21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가는데요. 왜 이렇게 그러면 승자 독식으로 갔냐? 이거는 미국의 탄생의 역사가 연방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연방제의 그런 가치를 조금 더 반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 주에 한 표라도 이기면 거기를 다 독식한다. 이러한 원칙들이 지금 200년간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269대 269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동률로. 538표니까 269대 269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하원에서 하원 의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각 주에서 한 명씩이 나오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유리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숫자는 많습니다만은 각 주에 한 명씩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또 공화당에 유리한 면이 또 있기 때문에 복잡하군요. 가봐야 되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플로리다에서 엘고하고 조지 부시하고 이제 뭐 재검표를 하느냐 갖고서 싸웠던 기간이 37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불복한다는 것을 선언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증시가 굉장히 불확실성을 갖고 갈 시기가 한 달 반 정도는 우리가 조정과 또 급락, 급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증시 흐름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곽상진 부지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되는 건 확실하니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의 기조들을 이어갈 것이고 바이든 쪽으로 월간의 배팅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되더라도 상원을 민주당이 잡지 못하면 이게 또 쉽지 않다. 시장이나 부양책이나 그 대통령과 상원 구성 시나리오에 따른 시장 영향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백악관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언급한 내용을
따져보면 네. 뭐 금액 차이 약간 나지만 백악관 한 1조 8천억 달러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그리고 트럼프는 더 큰 부양책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한쪽으로 결정이 나면 부양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충격을 받고 시장은 제자리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상원이 이제 공화당이 되었을 경우는 지금 공화당 안은 5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바이든 되고 상원이 공화당이 가지고 가면 뭐 2조 하겠다고 해도 공화당에서 시간을 좀 상당히 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혼돈에 빠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새가 오히려 가장 주식시장에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조금 전에 최 고모님이 이제 2000년 이제 엘고하고 조지 부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앞서 30며칠을 하셨나요? 37일간 했고요. 그동안은 이제 결정이 안 된 상태로 흔들렸고 주식시장도 꽤 많이 밀렸었는데 네, 나스닥이 당시에 17%가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네. 8% 빠진 날도 있고 네. 또 11% 빠진 날이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미국 역사를 보면 네. 가장 증시의 수익률이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중요한 아니고 상원과 하원이 다를 때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됐을 때 13.6%의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을 갖고 옵니다. 이 경우가 아닐 때는 평균적으로 대선이 있는 다음에는 7% 정도의 수익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민주당이 대통령이고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가졌을 때가 13%. 그리고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고 상하 양원을 민주당이 가졌을 때는 4.9%. 이렇게 지금 뭐 시나리오별로 좀 나오면은 되겠는데요. 지금 만약에 그러면 요번에 민주당이 블루웨이브라는 대통령 상하 양원을 다 갖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한 10% 정도의 수익률들을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외네요.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거는요.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당이 쫙 정리가 되면 훨씬 더 정책의 일관성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과 앞서 당이 다를 때가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얘기는. 네, 협치가 네. 항상 뭐 지금 우리 지난 4년간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미국의 역사들을 보면 협치 그리고 또 세계의 뭐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럴 때 모습은 항상 견제와 균형이었거든요. 그 가치관이 잘 됐을 때 뭐 증시의 수익성도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전통적인 미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천병으로서의 그 가치이죠. 근데 최근에는 뭐 여야가 너무 대립되어 있는 국면이어서 미국의 참 지식인들도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부시점장님, 네. 지금 어쨌든 간에 깨끗하게 끝나면 좋지만 깨끗하게 끝나지 않고 시간을 끌 가능성이 적지 않다. 네. 예, 그렇게 될 경우는 주가는 흔들릴 텐데 그러면 그거는 투자의 기회가 됩니까? 아니면 좀 조심스럽게 좀 더 봐야 됩니까?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들 나오는 거 네. 보면 그동안에 그 약 한 3조 8천억 달러 정도 미국 그 재정 부양책이 있었거든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뭐 이렇게 코로나가 다 재확진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지금 10월 달까지 나오는 지표들은 거의 대부분 전월 대비 상당폭 상승하고 있고 어떤 지표들은 뭐 지난 4월 이후 최고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 지표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가 되든지 제가 보기에는 선거 국면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어쨌든 돈을 쓰겠다는 국면이고 돈을 써주면은 지금 우리가 3분기에서 확인했던 대로 경기 지표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뭐 빠르게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실물시장과 금융시장 조금 나눠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코로나 문제로 미국의 실물은 여전히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금융시장은 그냥 양호하게 일정 수준 시간이 지나가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혼돈의 기간들이 일면서 주가 변동성이 있다면 그거는 좀 전에 질문 드린 것처럼 매수의 기회가 됩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네.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전에 조금 빠졌지 않습니까? 예. 일주일간 지난 한 주간 다운 한 6%대 빠졌고 나스닥이나 이런 쪽은 S&P는 5%대 빠졌기 때문에 사전에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여기서 추가로 빠지게 된다면 빠르게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재미난 숫자가 하나 나왔죠. 예. 그 미국 증시의 투자자분들은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제 이런 대선을 앞두고서 현금의 포션을 늘리신 분이 39%, 그다음에 안전자산에 더 투자를 강화하신 분이 27%.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는 듯한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최 고문님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미국인도 아니고 사실은 뭐 미국의 사실 뭐 플로리다가 어딘지 뭐 펜실베니아가 어딘지 사실 다 갔다 그렇죠. 오신 분 어디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나 우리 정치에 어떤 판이 있겠는가 그게 궁금한 건데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우리한테? 저 이제 연구원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는데 이제 일단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 그분은 다자무역을 뭐 하고 세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주의를 다시 조직화한다는 전망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GDP가 0.4%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책을 기대를 하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 이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더 강화하면은 우리에게는 마이너스 0.2% 정도의 지금 뭐 영향이 미치지 않겠는가 경제 전반입니다만은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다자무역의 체제를 갖고 간다면 지금 뭐 바이든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CPTPP 환태평양 이 경제 조직을 다시 이제 재건한다 이런 말들을 지금 공약으로 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골치가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꼭 넣으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반면에 우리가 들어가면 중국에서 그렇죠. 또 이제 불편하겠죠.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고 뭐 대북에 관해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뭐 탑다운 방식의 뭐 트럼프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뭐 전망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중국, 대북한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기본적인 것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좋은 외교 정책과 경제 정책을 짤 때가 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네. 자, 미국 그 대선 결과는 나오겠지만 대선 이후에 곧바로 FOMC가 열립니다. 곽상준 부지점장께서는 이전에 저희 방송에 오셨을 때도 FOMC 얘기를 이제 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뭐 목표 이 물가제 그런 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FOMC도 대선 직후에 열리기 때문에 어떤 카드나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되네요.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아마 그 뉴스상으로는 좀 묻히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얘기를 하겠죠. 너희들 빨리 지금 재정 부양책 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게 오래되면 안 된다라는 코멘트는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부양책 통과를 촉구를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한다면 뭐 정치권에서 일부 압박은 받겠지만 이제 자기 코가 석자라서 그 자기네 정리하는 게 이제 일단 중요할 것이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한국 시장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은 역시나 달러 가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달러 가치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한 달 정도간에 한국이 지금 전 세계 통화에 멕시코화하고 더불어서 가장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3% 10월 달에만 지금 3%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이 된다면 일단은 뭐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처럼 계속 안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의 원화 강세가 기조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준다면 지금이야 뭐 선거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강세이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뭐 기조적인 수급 흐름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나고도 달러가 약세, 원화가 강세의 흐름들이 구축이 되어서 이걸 흐름으로 포착을 하면 지금과는 다른 외국인 투자 태도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말 정도까지는 한국 시장이 뭐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말씀 계속 하셨던 대로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그 동안에는 혼돈의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한편에서는 투표가 진행 중이고 한편에서는 이제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과 함께 금융시장 증시 영향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 어쨌든 간에 뭐 오늘 끝나지 않습니까? 결과가 곧바로 나오던 한 달이 걸리던 뭐 3주가 2주가 걸리던 지나갈 텐데 지나고 나서 또 남는 것들이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이게 이제 무역 전쟁일 뿐만 아니라 권력 전쟁이기 때문에요. 두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미중 간의 관계는 계속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최 고문님 어떻습니까? 네. 워낙 공화당이 보호무역주의를 정강으로 잡은
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먼저 이 보호무역주의에 사실 먼저 이것을 한 개척자죠. 네. 그래서 일단은 바이든이 되더라도 미중 간의 이 격차는 굉장히 이 격돌은 더 심화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방법이 다르죠. 트럼프는 1대1로 붙어서 승리를 하겠다고 바이든은 다자무역 체제, 그래서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는데 요번에 이제 잘 알겠지만 지난주 해서 끝났습니다만 중국에 오중 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오중 전회에서 진짜 앞으로 길게는 15년간의 경제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내수 중심의 자립 경제를 만들겠다고 지금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를 쓰고 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까지 쓰면서 환율을 조정했던 중국이 위에나 강세를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상관관계 0.8을 갖고 있는 한국 원화도 지금 쫓아서 강세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어느 누구 후보가 되든 간에 거기에 대한 이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부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환율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들어와서 우리에게 좋았던 게 1,100원이 뚫려서 2018년도죠. 우리가 2,800까지 갔었나요? 그 당시가 1,0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쨌든 간에 새로운 모멘텀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잘 활용을 하는 그런 향후 한 6개월, 1년 정도의 지금 정책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추후에 있을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곽 부지점장님께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우리 시장을 사실은 한 1, 2년 눌렀던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최근에는 양상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중국의 지금 최 고문이 말씀하신 건 쌍순환으로 대표지만 사실 내수를 살리겠다는 거엔 투자 기회도 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서 미중 간의 갈등, 중국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 좀 알려주세요. 일단 계속해서 하웨이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인 압박들이 지속이 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1년간 흘러왔던 흐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을 하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의 상황들이 온다면 중간재 공급 회사들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충분히 그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주들은 그냥 최근에 흐름에서도 그렇게 강세가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 상황들을 보면 될 것이고 코로나 이후까지도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된다면 중간재는 좀 어렵다. 그러면 결국 한국도 기술주들과 그리고 신사업 쪽에서만 투자의 기회가 더 열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산업별, 부문별 영향 조금 더 최 고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이제 기술주 중심, 바이든이 되면 친환경, 그다음에 바이든이 되면 성장 산업들을 좀 인터넷 기업들을 억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산업별 영향 좀 알려주세요. 근데 두 후보의 이 산업 정책을 모아보면 인터넷, 그다음에 바이오,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성을 기하시려고 그러면 이 변동장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하시는데 지금 많은 자료들이 지금 언론들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이든 주의 전체 베스킷이 있고 트럼프 주의 베스킷이 있는데요. 두 개 보면은 굉장히 악어입처럼 바이든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 눈치를 이제 채셨겠지만 선거가 끝나면 소위 말하는 조정의 장을 갈 때는 훨씬 더 수익률 면에서는 많이 올랐던 게 좀 조정받을 수 있다. 그렇죠. 조정받고 트럼프의 베스킷에 있는 이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역발상에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각 부장님 좀 얘기할게요. 워낙 이제 사실 대선하고 관련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장을 누르던 요인인데
이제 10억 원 유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된 것일까요? 연말 흐름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이번 주 들어와서 시장이 상승했던 것은 10억과 뗄래 뗄 수 없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전일 바이오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10억 대주주가 많이 포진된 곳은 바이오나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개별 기술 기업들에 많이 포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연말기에 가서 물량으로 터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12월 정도에 던질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10억 이상 보유한 예.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3억 이상 보유한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그 매물들이 출회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연말에 있을 개별 주식 폭락은 일단 일부는 면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 부분 무리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개별주들, 올해들처럼 개별 주식들의 시세 흐름들은 공매도 끝나기 전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고, 공매도가 이제 다시 재개되는 그 시점부터는 다시 개별주들은 한번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워낙 제한된 시간에 사실 할 얘기는 많은데 제가 그냥 팍팍 치고 나갔더니만 시간 조절이 좀 됐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 정치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금융시장에 전반적으로 이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투자자들은 금융시장에 대응하면 될까? 최 고모님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변동성,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연말이고 그다음에 조정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환율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는 게 좀 더 나은 투자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보수적으로 먼저 가지 말자는 입장이시고, 곽상준 부지점장님께는 이제 그러면 대선 이후에 남은 연말의 흐름들, 또 내년의 그림도 사실 좀 그리면서 가야 되거든요. 예, 전망과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은 우리 최 고모님과 동일합니다. 이제 환율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무슨 일이 나지 않든지 간에 환율 변동되면 이게 뭔가 하는 의혹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불확실성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2차 팬데믹은 확산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이죠. 예. 근데 올해 한 해 내내 4월 이후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코로나 확산은 증시의 긍정적인 뉴스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역으로? 코로나 확산이 증시에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양책을 계속해서 빵빵 쏴댔기 때문에 이 부양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 우상향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상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2차 팬데믹이 결국 또 다른 부양책을 끌고 온다면 우리가 미국 GDP 기준으로 보면 20조 달러의 GDP를 가진 국가가 이번에 한 번 더 부양책을 한다면 대략 2조 달러 내외의 부양책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민주당이 되면 3조니까요. 5조에서 6조 이상의 부양책이 한 해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들은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그런 차별적인 경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좋고 실물시장은 여전히 어두운 미국 상황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될 거라서 금융시장에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양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대선 특집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